자, 그래요. 자, 먼저 오늘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초기 현대 수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근대 수학이 그 이전에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이 동아시아에서의 그 전통적인 산학과 완전히 차별화된, 즉 서양에서 해오던 그런 그 근대 수학을 이제 그 동아시아에 오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그 이전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산학과 이 서양에서 온 이 새로운 수학과 이 갈등 기간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 이 서양 근대 수학의 그 편리함, 유용성, 그리고 그 파워를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서양 근대 수학이 이제 그 점점 그 산학이 가지고 있던 위치를 점유하고 그걸 넘어서서 전통 산학은 이 사양화되고 그리고 이제 근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의 근대 수학 개척자들을 보기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초기 수학자들, 근대 수학자들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중국인 중에서는 그러면 최초의 수학 박사는 누굴까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파악한 결과는 1917년에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후밍푸가 바로 중국인 최초의 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강소성 무석 사람으로 현대 중국 수학의 첫 번째 수학 박사이고 또 근대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과학단체인 중국과학사와 최초의 종합과학지 과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1901년에 남양공학부속 소학당에 입학하여 지금은 이제 모범중학인데 이제 다음에 중학부로 올라갔고 그 후에 이제 상해 중등상업학교 남경 고등상업학당에서 공부한 후에 1910년에 이게 경자배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차관 같은 걸 거예요. 경자년에 외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차관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유학길에 올라서 1914년 여름에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1917년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사를 코넬에서 하고 그 다음 박사를 하버드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근대 수학사학자들은 이때를 중국 현대 수학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박사 논문 제목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는 선형 미분 적분 방정식. 이것을 이제 미국의 수학 저널에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인 수학자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후에 바로 귀국해서 상해 대동대학에서 수학과를 주관했던 말이 이제 이게 학과장 같이 그 학과를 이제 운영했다는 소리고 책임지고 그 다음에 국립 동남대학 또 남양대학에서 교수를 겸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과학 잡지 편집과 중국 과학사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는데 중국 과학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게 과학단체. 이게 지금 같으면 대한수학회 같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아카데미 같은 그런 의미죠. 어쨌든 근데 박사한 지 10년밖에 안 돼서 1927년에 무석 그 고향에서 그러니까 익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그 당시에 코넬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한 사람으로서 고등 수학 연구의 그 방법론 내용을 훨씬 더 넓게 중국에 전파를 했을 거고 그러면 훨씬 더 학문 발전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게도 이런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큰 능력을 그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성신, 영어로는 싱쉔천이라고 그러는데, 싱쉔천, 천. 이 중국인 수학자로 이분이 아마 제일 먼저 그러니까 first class 매스매티션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싱쉔천인데, 20세기의 세계적인 기하학자로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수학적인 재능을 보여 미분기하학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하였던 분이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적으로도 수학계에서 인정받지만, 전에 장개석 총리가 중국에서, ICM을 중국에서 개최할 때, 장개석 총리가 들어올 때도 이분이 아마 앉아서 맞이했었죠. 장개석 총리도, 이제 장개석이 아니라, 누구죠? 누구야? 내 누구라 그랬지? 그래요. 장점인 주석이 존경에 맞지 않은 이 수학자 천싱선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였고, 이 유클리드, 가우스, 리만, 카르탕을 잇는 그런 기념비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 수학연구소 3곳을 창립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들을 육성하였는데, 또 중국 청소년들이 수학 논단인 아름다운 수학 화원으로 걸어 들어가자. 이게 이런 그런 수학 행사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난카이 대학 졸업생인데, 이 중국 난카이 대학에 그 이름을 딴 천성신, 영어로 얘기하면 싱선인데, 싱쉔천 연구소, 천 인스티튜트 매스매틱스를 자기 이제 도네이션을 하신 분이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수학 연구소를 난카이 대학에 만들었고, 또 이 난카이 대학은 그래서 수학 특성화 대학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난카이 대학이 국비로 건설한 난카이 수학연구소 새 건물의 이름이 이제 성신루로 정했고, 천싱선의 모든 노력은 21세기 중국이 수학대국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2004년 11월 2일 국제천문학회 소행성 명명위원회가 천싱선의 업적을 기려서 1998 CS 2호 소행성을 천성신별로 이름을 붙일 정도고, 2011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년 2차례 실시에는 천싱선 수학 탐색 및 응용 능력 등급 시험이 있고, 또 우수한 수학 인재를 뽑기 위해 매년 한 번 개최되는 초중등 청신성배 수학 경시대회가 있고, 2011년에 청신선 수학연구소와 미국 MSRI 수리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중국 천진과 그다음 텐진과 미국 버클리에서 2주간 개최되었고, ICM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을 때 이 장점인 주석이 그야말로 존경을 표해하지 않은 분이 이 천싱선입니다. 이분의 제자가 이제 필드 메달리스트가 중국인이 차이니즈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 이분이 그만큼 그러니까 중국 수학자 중에서 스타라고 한다면 아마 이분이 온 세계의 수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분이고, 그다음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화로공.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천성신이고, 화로공은 세계적인 수학자로 중국의 해석. 이분은 젊을 때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미국 수학에 아주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을 본인의 조국 또 본인의 고향인 중국과 텐진에서 많은 기여를 하면서,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큰 기여를 해 주신 분입니다. 아마 그분보다 일찍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인 수학자는 이 화로공 교수입니다. 1910년생으로 이 중국의 해석적 정수론, 행렬기하학, 클래시컬 그룹 시어리, 함수론 등의 연구 창시자고 개척자이며,
이 화러공은 중학교를 졸업 후 상해 중화직업학교에서 공부하다 학비를 낼 수가 없어 중도에 퇴학했는데, 그러나 그 5년 동안 스스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의 대부분의 수학 과정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20살 때 한 편의 논문을 썼는데 이게 그 엄청난 게 중요한 수학 결과라 그 논문 한 편으로 칭화대학에서 일하도록 초빙되었고, 1931년에는 31년부터 그래서 화러공은 칭화대학에서 일과 동시에 공부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수학과의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독학으로 외국어를 공부하여 국외저널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1936년 화러공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 건너가서 2년간 많은 수학적 난제들을 해결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정식 학위는 없는, 졸업증 정식으로 학사 졸업생, 석사 졸업생, 박사 학위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속진하고 하면서 혼자 독학하고 하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중요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 쓴 가우스에 관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여줬고, 그 전쟁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세계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으로 돌아와서 쿤밍에서 이 퇴루수론이라는 또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1946년 9월 프린스턴 대학의 요청으로 미국에 가서 강의를 했고, 1948년 일리노이 대학에서 종신교수로 초빙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중국에서 존경을 받냐면, 중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이 화러공은 미국에서 정교수로 테뉴어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생활 차이가 미국하고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 교수직을 뒤로 하고 중국으로 귀국해서 중국의 수학과 과학 연구에 투신했습니다. 1950년 3월에 북경에 와서 칭화대학 수학과 주임, 또 아카데미 시니카 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1958년에는 그러니까 중국 과학기대학 아카데미 시니카 부총장과 수학과 주임을 겸임했고, 그가 쓴 논문 전형 역상의 다변수 복수함수로는 1957년 1월 국가 발명 1등상을 받았고, 여러 외국어로 번역돼서 출판됐으며, 1957년 수론도인이란, 또 1963년은 그 학생들과 함께 전형군 클래시컬 그룹을 출판했으며,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분이 이 화러공은 수학 이론 연구와 동시에 수학과 공업을 결합하는 시도를 했으며,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 등을 이제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실제 사회적인 문제를 푸는, 데 기여를 많이 해서 실제로 중국의 지금까지도 중국 수학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실용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한국에 우리 성대에 와서 박사를 한 내 제자도 석사 때까지는 이제 거기서 석사 때까지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이 연구를 하고 하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최근 연구로 수학 연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실용적인 그런 수학 연구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이유는, 세계 수학계에 잘 알려진 이유는, 이분이 1985년 6월에 일본 도쿄 대학에서 인바이트 터크를 했었는데, 원래 45분 이제 강연 스케줄이 있었던 강연을 열강을 하면서 1시간여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하다가 강연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강단에서 쓰러졌고, 그리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동경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강연을 마치고 그러고 바로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이때 실제로 한국 분이 그 강연을 들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어. 그 강연 장면을. 그러고 그 앞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2009년 중국 이제 9월 10일 중국 수립 후에 중국을 감동시킨 100명의 인물로 선발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본인이 본인의 그 그 수학적인 그런 지식을, 그리고 또 능력을 이 국가 발전에 이제 헌신적으로 사용하고 그 나라 중국의 학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 돌아가신 분으로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3명을 중국 분을 소개한 것은, 첫 번째, 중국 현대 수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분이 진짜 현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후학한테 연결을 시켜줬는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분 중에서 가장 수학자로서 유명한 수학적 성과를 많이 낸 분, 학술적으로, 그리고 또 교수로서 후학을 배출하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중국인 수학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수학자, 화러공. 이렇게 세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인 수학자 중에서 첫 번째 수학 박사, 근대 수학 박사, 또 일본인 수학자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수학자, 그리고 일본인 수학자 중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학상을 탄 학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그런 수학자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간다면, 이 기쿠치 다이로쿠가 일본 최초의 수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학 박사를 한 게 언제냐면 188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수학 박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수학 박사가 나온 그런 시기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 19세기 말에 대학들이 생겨지고, 그때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그 다음 몇 년 더 배운 박사 학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는 순조롭게 발전을 해가면서 바로 그 현대화를 이루었고, 어떤 나라는 대학을 만들어지고, 그러고서는 고등교육을 했지만 실제 수학 연구까지 정말 반세기 이상을 시간을 허송한 나라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1895년에 성균관이 성균관에 경학원을 만들면서 대학으로의 변화를 이미 시작했고, 그때부터 근대 과학을 가리켰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 10년 차이도 거의 안 난다고요. 근대 교육에서의 도입은 사실 1884년 이때 이미 이어학당이라든지 배제학당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서양 교육이 시작됐었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났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런 다른 그런 길들을 20세기에 겪었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